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병역법에서 이제 병역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 해당 규정이 이 병역법상 규정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양 팀이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병역 의무 부과가,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분이엘 국제예술중학교고요. 병역 의무, 여성에게 병역 의무 부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대륜중학교가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자, 먼저 대륜중학교의 모두 주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어느 여고생이 위와 같은 헌법 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에 관한 행분 논쟁은 더욱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4차례 모두 기각 판결을 통해 병역 의무의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한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병역 의무의 목적은 최적의 전투력 확보입니다. 국가안보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본 조건입니다. 최적의 전투력은 남녀에게 병역 의무를 똑같이 부과하는 획일적인 평등을 통해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남북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례 2010 헌마 46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이 무기의 소지, 작동 및 전장 이동되는 요청되는 근력, 순발력 등이 여성보다 우수하여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은 생리가 있는 매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언제든 임신과 출산, 수유 등의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 때문에 영내 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최선이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국방 예산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녀의 동등한 병역 의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례 2006 헌마 328에 따르면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과다한 병력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효율적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경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매우 곤란합니다. 또한 과다한 병력의 보유와 유지는 인적 국가를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촉발하여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의 사회적인 확산과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평화의 가치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근거하여 평시의 병력 규모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역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헌재의 헌법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대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성관련 범죄에 여성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례 2006 헌마 328에 따르면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여성은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등이 있어 남성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더욱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2년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로가 되었을 때 남성은 성적 학대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데 반하여 여성에게는 언제나 성적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분이엘 중학교의 모두 주장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빈도도 높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여성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화두에 오르는 것은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인데 의무에 있어 천발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차별입니다. 특히 5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중 핵심적인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여자에게는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성별은 차이를 두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고 헌법적 의미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심시하는 상대적 평등을 중시해야 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는 신체적인 조건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병역의 의무를 동일하게 지니는 것에 이의를 두어 여성 집단에게도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권리를 더욱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국민으로서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전시 상황에 있으며 더욱더 필요한 의무인 세 가지 의의를 두겠습니다. 첫째로 여성과 남성의 집단적으로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고 과거에 여성이 가정일만 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여성을 의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에는 현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들의 신체적인 약함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성들은 사회적인 작은 업무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년을 나라에 바치는 동안 여성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남성보다 사회에 한 발자국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는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성에게만 병역을 주는 것은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여성에게만 사회 진출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시 상황에서는 국방력 강화 및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하며 병역 의무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먼저 기초 체력을 기르고 군대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을 바로 전투병으로 배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전투에는 총과 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론 등 후방에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간호 업무, 응급처치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니 개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배치하면 국방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인적 자원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TV 모두 주장 잘 들었습니다.